상황이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써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도 되느냐 말씀드리면은 한국보다 낫다. 한국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죠. 애플 이야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보자면은, 애플이 이때까지 총 4번의 액면 분할을 했어요. 4번의 액면 분할을 했고, 이번이 5번째 액면 분할을 합니다. 4대1 액면 분할을 해서 이제 액면 분할을 해도 주당 100불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주당 100불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럼 주당 100불이 가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거의 이제 주당 100불이 되도록 계속해서 맞춰졌었어요. 최근에 했을 때가 600불, 그러니까 액면 분할 전날 670불 찍고 7대1 해가지고, 그게 또다시 또 크고 해서 뭐 무슨 그 시골에서 키우는 그 대파처럼 잘라내면 또 커 있고 잘라내면 또 커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그 주식 분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보여주고, 지금 어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애플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굳이 수익 실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벤트가 생겨났고, 액면 분할 직후에도 오르고 직전에도 오르고, 액면 분할의 그 애플 액면 분할이라고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면 애플의 액면 분할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잘 나눠, 80년대부터 액면 분할을 했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잘 나와 있는 그 기사들도 있고. 그런데 액면 분할을 한 이유는 어쨌든 주주들한테 유동성을 어느 정도 주고, 어, 유동성을 준 다음에 또 우리는 또 그만큼 또 성장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애플은 지속해서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애플은 뭐 알아서 잘 크는, 네, 알아서 잘 크는 기업이고, 뭐 색깔놀이 한다 뭐. 그런데 지금 약간 이제 애플에서 딱 하나 걱정되는 거는 가격 경쟁을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뭐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2뿐만 아니라, 이게 스펙트럼을 한 다섯 개, 네 개, 5개 정도 이렇게 좀 놓는다라고 하면은, 제일 비싼 것도 놓지. 하이엔드군, 뭐 카메라가 4개 달려 있는 하이엔드군도 출시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렴한 상품군도 내놓고, 뭐 100불 이하의 뭐 노트북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윈도우 진영의 마켓시어가 점점 뺏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이제 가격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해서 이제 고가 정책을 내놨다가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은 또 중저가, 뭐 이렇게 중저가 라인들 내놓으면서 다른 업체들과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애플이 이제 그런 스테이지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매출은 높게 나오겠지만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초반의 실적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재고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상품군들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할 때, 그 1분기, 2분기의 실적까지는 굉장히 좀 탄탄하게 상승을 할 것 같은데, 그 뒤로 나오는 실적들에 의해서 애플은 좀 출렁임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이슈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좀 비슷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통틀어 가지고 앱 그 클라우드의 성장이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굉장히 큰 폭의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거는, 인터내셔널 매출이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해오던 국제, 이제 다른 나라,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의 상거래들이 이제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
라는 이슈가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다른 나라, 아마존이 진출해 있는 나라도 이제는 좀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아마존이 침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국가들에서 일부 이제 수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애플, 아마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애플, 아마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뭐 1.6 트릴리언이 1.6 트릴리언 정도의 시장 그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거의 2천조죠. 근데 이제 2 트릴리언까지 그 얼마 안 남았어요. 3, 40% 정도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의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좀 지겨우시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몸에 익힐 때까지는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1.6에 1.6, 1.7인 친구들이 2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주춤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동력 자체가 클라우드 컴퓨팅이었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 애저 서비스, 뭐 오피스 365 그런데 이게 약간 속도가 좀 주춤하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포트에서 완전히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틱톡이라는 SNS 서비스를 원래는 미국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하게끔 급물살을 타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바이콜, 그러니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물론 가격은 오를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가격은 계속 오르겠지만 링크드인이라든지 깃허브라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나 SNS를 인수할 때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틱톡을 인수할 때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지금 그 릴리즈의 양상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M&A,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회사를 먹으면 독과점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전체 시가총액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굉장히 좀 소액의 소액이라고 해도 뭐 막 10조, 20조 이런데 30조 정도, 링크드인은 30조 주고 샀는데 30조 이상의 30조 이상을 주고 산 사람들, 그러니까 30조 정도의 딜도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냐면 밑에서 다 물밑 작업을 해놓고 인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틱톡 같은 경우는 인수를 하기로 했고 9월 15일까지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좋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조건은 아직 발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 말은 9월 15일까지 거의 40일 이상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큰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거액의 돈을 주고 눈탱이 맞아서 사거나, 말 그대로 이제 바가지를 쓰거나 뭐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팔고 나서 계속해서 팔고 나서 내리면은 팔고 나서 내리고 사고 나서 오르면은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변동성은 굳이 우리가 가지고 갈 포트의 불안함으로 계속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줬던 그 M&A 하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조금은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를 관찰해온 PB로서
시장 참여자로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바이콜,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안내를 저 고객분들에게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오늘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분명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신문에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뭐 난리도 아니죠. 뭐 제일 지금 뭐 틱톡을 인수하면 이게 가치가 얼마나 늘어나고 뭐 이런 장밋빛 전망만 내놓을 때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정리할 뭐 나는 다 그래도 정리하기 싫어 갖고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신다거나 아니면 자녀 증여했던 계좌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끌고 가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네. 굳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리스크를 다 전 세계 시가총액 1, 2, 3, 4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요거 하나 한 종목 정도는 잠시 내려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틱톡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틱톡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들의 라이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AI의 학습 먹잇감으로 쓰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가 사실은 천문학적이긴 할 텐데 어, 과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만한 그러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회사를 이거 지금 산다. 음, 저는 혹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승자의 저주가 내리진 않을까 뭐 걱정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늦게 뭐 편입하더라도 좀 가장 좋게 가장 늦게 가장 좋은 그림을 패를 다 보고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링크드인 발표한 그 시점 이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200불을 넘어서서 좀 길고 긴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 틱톡 인수 이후에 트래픽이 얼마나 늘어났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거를 다 보고 패를 다 보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 뭐 그 사이에 우리는 뭐 곧 액면 분할을 할 이거 곧 액면 분할할 그런 애플이라든지 어, 테슬라가 요즘 이거 뉴스 찍어내는 공장이죠. 테슬라를 좀 더 산다든지 아니면 총알을 차곡차곡 모아서 테슬라가 정말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은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테슬라 한 주당 몇 주가 배정돼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기존 주주들한테 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1,400불, 1,500불 하는 테슬라를 1,000불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총알을 차곡차곡 모아 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액션을 취하면서 차분히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좋다는 이슈마다 따라서 모든 종목을 다 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리스크하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분산을 할 필요가 있고 관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